반갑습니다. 2022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항으로 한 걸음 성장해보는 우리 여러분들의 교육시간 3차시 교육시간입니다. 오늘은 주간 경제 흐름을 체크하고요. 투자 리뷰 그리고 수익률 랭킹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본인들 수익률을 조금 계산을 해본 친구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에 지금 참여해 계신 친구들은 아마 그쪽으로도 저희가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오늘 다 발표가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수업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 같이 언급을 해드릴 건데요. 수익 투자왕을 발표를 하기 전에 일단 오늘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해야겠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결과 자체가 굉장히 좀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수익성이 많이 높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저보다도 뭐 다 잘한 투자를 하지 않았나. 네. 진짜 경제 투자왕이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마지막 3차시 수업인데 오늘 수업 내용도 알차게 준비했으니 오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우리 사인 한번 주시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이렇게 사인, 오케이 사인. 좋습니다. 소희는 요런 사인. 좋아요, 좋아요.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는요,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요. 녹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체킹이 될 예정이고요.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유튜브 다시 보기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투자왕 프로젝트를 저희 뒤에 PT 배경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왕 프로젝트를 주최 주간 후원해주신 기업들 먼저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오늘 마지막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방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인사도 해주시고, 그렇죠? 누락되지 않기를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방향이 사실 채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하는 도중에도 사실 채팅이 가장 큰 소통의 창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가 되어지고 있고요. 저희 안내 한번 드리도록 해볼게요. 주최 주간 후원사 안내를 드립니다. 네, 저희는 사단법인 금융도시 부산포럼과 국제신문이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J와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후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광역시 교육청, 한국예탁결제원, 초록부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부산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후원으로 여러분들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알려드리면서 저희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차시 수업이고요. 지난 차시에 이어서 저희 오늘 목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좀 내용은 어쨌든 한 주간의 이런 경제 흐름 체크를 저희가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중요한 투자 리뷰, 각각의 종목들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볼 거고, 그리고 수익률 랭킹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시다 보니까 오늘은 Q&A 시간을 좀 길게 한번 가져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업 외에도 이제 뭐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들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한 일주일 정도의 최근 경제 흐름 좀 어땠다고 보십니까? 지난주보다.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최근 뉴스에 들었을 때 뭔가 미국의 증시가 많은 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뉴스에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란이 아마 우리 한국 시장 경제에도 우리 주식 그 주간 그 흐름이 조금 연동이 그 미국 시장과 좀 있지 않았을까,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굉장히 정확한 답변입니다. 미국에서 증시에 좀 폭락이 좀 있었고요. 거물 월요일이 좀 실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증시가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경기가 한 번 더 흔들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일주일간에서도 변동성이 가장 좀 컸던 한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관련 뉴스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PT 한번 체크해 봐 주십시오. 목차가 이야기가 됐고요. 주간 경제 흐름을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사진 속 인물 보시면 파월 의장이라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저는 경제학에서는 1인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아마 한 번씩 저 파월 의장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이거 뭐 경제라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 파월이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파월의 입을 주목하라. 뭐 그런 뉴스 기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멘트에 따라서 그 주 또는 그 한 달에 이런 경제 시장의 방향 결정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월이 부른 검은 월요일이 제목이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과 대만 같은 경우도 2% 넘게 급락을 했다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증시에서는 지수 자체가 2%가 내려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폭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경기가 아직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돈을 다 빼는 이런 내용이 조금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일주일 사이에 여러분들 뭐 경기가 좀 더 추가적으로 침체가 되었다 이렇게 느끼는 구간도 좀 있었습니까?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일주일은 어땠나요? 뭔가 저 파월 의장에 의한 영향이 있었다고 보나요, 여러분?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수업이니까 채팅으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이렇게 지리와 함께 네, 보통 현실에서는 일주일 정도 가지고는 막 크게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못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좀 다르거든요. 선반영, 미리 반영하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분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매우 출렁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렇게 미리 급락을 했다는 것은 향후 6개월 정도 또는 1년 뒤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실에서는 많이 못 느꼈지만 조만간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그때 우리 경기는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우수민 친구가 본인 스스로는 사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는 것 같다라고 모르겠다라는 그런 채팅으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일상에서 느끼는 변화는 크게 없었으나 이런 주식시장은 미리 반영해서 움직이는 선반영의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분 파월에 대해서는 오늘 딱 하나 이제 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퀴즈와도 연동된 이런 힌트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들어와서 계신 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라는 이름을 한 번 더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미국에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네, 우리 친구 또 한 명이 은성 친구가 파산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파산을 얘기하는 걸까요? 뭐 아무래도 산 주식이 파산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거를 그런 같은데요. 의도인가요? 네. 네. 그리고 민준 친구도 망했어요. 이 말이 본인이 지금 저희 모의 투자한 거 그 망했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네, 지금 뭐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간의 흐름이 매우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 힌트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보자. 시장이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좀 드렸던 것 같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수익을 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투자왕으로 이제 손꼽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파산을 했다는 것은요 주식시장 안에서는 더 이상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주식의 가치를 이제는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휴지 조각이 되었다 뭐 맞아요. 쓰레기 조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는 큰 의미가 없는 가치가 되어버린 것을 저희는 뭐 파산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망했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 보면은 저도 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뭐 세 분의 이제 또 저명한 분들이 좀 서 있는데요. 이 그림보다는 그 신문 기사 이제 3-4줄 정도 되는 곳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10원 넘게 급등한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환율, 달러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달러가 최근 1년간 계속 상승해서 올랐어요. 그런데 이번 일주일 동안에도 10원 이상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346원을 돌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다 정말 1400원, 1500원대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우려 섞인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IMF, 여러분들은 뭐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IMF라는 금융위기가 1997년도, 9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달러가 매우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2차 시수업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이런 안전자산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위기가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간의 달러가 올라갔다는 것은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위기가 반영이 돼서 이 달러의 변동이 컸다라는 그런 이야기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생이지만 제가 대학생들 또는 어른들을 상대로 할 때도 이제 좀 표현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조금 어렵더라도 좀 양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최근의 환율은 올랐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경제 뉴스를 접하실 때 이해가 굉장히 좀 쉽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어렵거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채팅으로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렇게 달러가 올랐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의 의도를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달러가 올랐어요. 자, 여행 갈 여러분들이 때. 해외여행을 갈 때 네. 좋을지 안 좋을지. 자, 네. 나쁘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안 좋아요, 나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답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조금 두 가지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 돈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달러가 높으면 환율을 이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바꿔야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1340원, 1400원, 1500원 올라가면은 바꿔야 될 돈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행 갈 때 굉장히 불리해요. 나쁩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맞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미 내가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제가 예전에 여행을 갔다 와서 달러가 남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이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달러를 투자를 한다는 게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죠? 쌀 때 달러를 사놓고 네.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할 경우 나는 그 차익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투자의 기회는 이런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환율 시장에서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여행 말고 만약에 내가 미리 여행을 대비해서 환전을 한다면 어느 국가를 선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어떤 국가를 선택해 볼 수 네. 있을까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한 국가만 드리겠습니다. 유럽이라고 은성 친구가. 네, 유럽도 될 수가 있고요. 지금은 미국 외에 이런 통화 환율은 대부분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일본을 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통화 이름 뭐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습니까? 있을까요? 하준 친구가 정답입니다. 제일 먼저 N이라고 했고요. 네, 네, N. 은성 친구, 서현 친구, 소율 친구도 네. 많은 맞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지금 채팅창으로 많은 의견을 네. 호응을 잘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뭐 가슴이 부풉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 공유하고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베겐 은성 친구는 유럽은 유로라고 지금 묻지 않은 맞습니다. 질문까지 예.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니 N까지 직접 찍어서 이제 네, 표시까지. 세연 친구는 네네. 그랬네요. 그래서 뭐 100엔, 1000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1000원, 만원 하기 때문에 1N 뭐 이렇게 환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N화는 이제 최저치입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도에 일본 여행을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은 미리 일본 엔화로 바꿔놓고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어쨌든 엔화의 가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1년 전보다는 싸게 갈 수 있는 부분은 맞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현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정보는 해외여행 가실 때 꼭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네네. 다음 한번 또 내용 보겠습니다. 네. 네, 이분 이제 드디어 한국 사람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 네. 네, 나왔고요. 지금 한국 이제 은행 총재입니다. 여러분들 은행 여러 가지 기관이 있을 텐데요. 신한은행도 있고,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여러 가지 은행이 있습니다. 그런 은행들은 이제 시중은행 상업은행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한국은행은 조금 더 다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런 금리, 이자율을 다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통화량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은행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은행의 총재, 대장이 이제 이청용 이제 총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꺾일 때까지 금리 인상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 한 문장의 뜻을 좀 쉽게 뭐 혹시 이해하거나 좀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는 금리 인상 지속하겠다. 네. 자기가 알아들은 내용대로 한번 좀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저 한 문장이 요즘에 이런 경제 흐름을 다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차 시, 2차 시, 3차 시대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지금까지도 유효한 경기 흐름 같습니다. 서현 친구가 물가가 내려갈 때까지 이자율을 높인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가요, 지금? 네, 너무 정확합니다. 네. 떡락 전까지는 이자를 올리겠다? 이 도현 친구. 뭐 비슷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수민 친구도 돈 가치 상승이 꺾일 때까지 우리나라 돈 인상을 지속하겠다. 자, 그러면은 물가가 내려간다는 거, 네, 그 금리 인상과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방금 이제 물가를 뭐 잡기 위해서, 떡락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거 물가가 내려가는 물가를 것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겠다. 네. 동리 친구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렇죠. 이자를 1000배나 올리면 된다? 음, 맞나요? 물가가 내리기 전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돈을 많이 찍어낸다. 네, 지금 약간 좀 자극적인 말투들이 나왔는데 이자를 1000배나 올리면 된다. 여기 제가 언급해서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자를 1000배 정도 올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제 투자하기가 좀 꺼려질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1000배의 그렇죠. 이자를 내면서까지 투자를 할 수 네. 있을까요? 자, 그럼 내가 아파트를 살 때 또는 건물을 살 때 1000배의 이자가 올랐다. 투자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그쵸. 네, 대부분 다 못할 투자를 것 같아요. 철회할 겁니다. 투자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집행하려던 것을 다 철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경기 그 자체는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물건 가격 자체도 다운이 돼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경기가 위축이 되고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물건의 가격을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려는 사람이 더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을 계속적으로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고급스럽게 어렵게 표현할 때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꺾일 때까지는 금리 인상, 이자율을 계속적으로 올리겠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스탠스다. 이제 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지금 설명 좀 어렵습니까? 이것만 알고 가시더라도 여러분들 요즘 경기 다 이해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나요? 우리 은성 친구가 안 올리면 어떻게 되냐고 이야기를 하네요. 굉장히 이런 순수한 질문이고 좋은 질문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행동도 일부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관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까지도 금리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구간도 있어요. 관망. 네네. 그렇죠. 관망한다, 지켜본다 이런 뜻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관망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검증하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매우 높다, 비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 이자를 올리게 되면서 그런 부동산 가격이 한풀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은 아예 또 투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자를 10%씩 내면서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10%씩 내면서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 이런 거는 쉽지는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관망하는 이런 구간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자 더 올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자를 더 올리면 대출을 먼저 갚지 않을까요? 네. 네, 지난주에도 부담스러워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상환, 이자를 갚는 것에 대한 이제 그것을 하지 물건을 새로 산다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이제 그림과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지막 그 글귀 인플레이션 꺾일 때까지 금리 인상 지속하겠다 이 부분만 이해를 하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 올해 경제 키워드를 모두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단어를 알면 네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돈을 뭐 줄여야 되는지 쓰임을 늘려야 되는지 그런 네.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장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좀 어려운 얘기 좀 드렸던 것 같아서 뭐 좀 좋은 얘기가 아니어가지고 어제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좀 이렇게 시장 상황이 호황이었으면 굉장히 좀 행복한 이야기 많이 들었을 텐데 3차시 내도록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제가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네. 뭐 어쨌든 그건 현실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호황기가 아닐 때 투자를 우리 친구들처럼 시작을 한다면 이때가 지금 바닥이잖아요. 네. 바닥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지금 조금 낮을 때니까 네. 지금부터 투자를 한다면 나중에 오를 일이 더 많지 않을까 또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희망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이제 자본이 될 것입니다.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이런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쯤 굉장히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네.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 뭐 질문이나 뭐 이해 안 가는 키워드 같은 게 있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마지막 차시에 있을 퀴즈쇼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퀴즈쇼를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지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님이 옆에 계실 때 우리 출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 질문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죠. 아무래도 네. 이 경제라는 게 용어 자체가 좀 너무 어렵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실 굉장히 쉽게 풀었으면 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 생활에서 겪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어서 네. 네, 좋습니다. 네, 뭐 질문 없습니까? 네. 네, 질문 없나요? 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투자 리뷰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지금 하나의 질문이 있어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라고 나겸 친구가 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웬만한 질문은 다 답변을 해봤는데 사실상 이런 역사적인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주식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좀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 예전에 이제 1600년대였죠. 이제 이런 투기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네덜란드 튤립 투기에서 이런 것들이 좀 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뭐 금융 투자의 역사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 튤립에 관련해서 우리가 요즘에 금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전엔 튤립이 이런 경제 가치를 지니는 시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뭐 예쁜 튤립은 뭐 좀 더 비싸고. 가치가 비싸게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가 뭐 이제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파생된 투자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는 이제 기업화가 되고 하면서 주식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똑같을 것 같아요. 그게 모티브가 튤립이었던 건데 지금도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 하나만 있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갖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를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점점 이 가치가 높아지고 그렇다 보니 투자를 하게 되고 뭐 그게 투기가 되고 이제 그런 역사를 거치면서 지금의 이런 주식이나 이런 주식 투자 뭐 이런 그런 의식의 흐름으로 시대의 흐름으로 넘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수업에 그 퀴즈쇼에 아마 주간식, 객관식이 나오나요? 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주간식, 객관식, OX 다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대회 시작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라서 퀴즈쇼 그런 문제 내용보다는 사실 지금 강사님 계실 때는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어서 한번 제가 볼게요. 위. 자, 그럼 사람들이 투자와 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때는 언제일까요? 와우, 질문의 난이도가 아주 높네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네.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인문학 수준인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지금 투자와 맞습니다. 투기가 네, 이렇게 사실 한 끗 차이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도 이게 약간 모호하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이게 알게 된 때가 언제라고 이게 되어 있나요? 뭐가 투자와 그런데? 투기를 구분하는 것은 지금도 지금 진행 중인 이런 상황이고요. 과연 우리가 미래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되고 있고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것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에는 투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향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근사치로 비슷하게만 그 수치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이 된다라면은 우리가 했던 행동은 투자가 맞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금융직 이런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업 투자를 하는 것들, 분석하는 것들은 투자의 활동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투자의 활동에서도 무작정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유나 근거나 이런 거 없이 주변에서 소개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단순하게 이름이 좋아 보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뭐 네. 삼성이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투기의 일종에 가까울 것 같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은 정말 향후에 뭐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뭐 드론으로서 우리 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내용을 갖고 있는 기술력인 회사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면은 투기가 아닌 투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투자와 투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낼 수 있고 결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제 공부를 하면서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 많이 와서. 네. 네. 또 혹시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자, 그럼 없으면 우리 저희 한번 투자 리뷰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러면 저희 투자 리뷰 및 수익률 랭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막 그림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할 건데 뭐 미리부터 겁먹지 마시고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림 정도는 보실 수가 있으니까 최근의 흐름을 이제 그냥 느낌적으로는 알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상단에 보면 지금 코스피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뭐라고 했죠? 제가? 자, 잘 들었나요, 여러분? 채팅방으로 코스피, 네.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서현 친구는 대기업 한 단어로 큰 오, 종목. 맞습니다. 아우,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좋아요. 네. 네. 채팅으로 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큰 기업, 대기업의 종목, 상장주 중 우수한 네. 주들. 오, 맞습니다. 어, 다 대부분 수업 다 잘 정답으로 들었네요. 네, 너무 네네. 잘 들었고 네네. 제가 표현한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네. 네. 대기업들, 우량한 기업들 모아놓은 이런 지수를 우리는 코스피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 현동 친구는 코스닥은 중소기업이라면서 네네.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아, 네. 굉장히 발전적인 네. 맞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대충 보더라도 최근의 모습, 저게 한 개의 색깔 한 개의 하루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 한 개의 하루. 그렇게 보는데 최근 일주일에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면 어쨌든 위에서 내려온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모의 투자든 실전 투자든 수익률 내기가 굉장히 난해하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저 그래프를 보면서 네네. 우리 친구들도 아마 저런 그래프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뭐 빨간 기둥, 파란 기둥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제가 딱 보면서 지금 그 기둥 말고 이렇게 초록색 선, 빨간색 선 이런 선들이 보이거든요, 선생님. 네. 저런 선들은 뭘 나타내는 건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저런 선이나 이런 기본적인 색깔을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좀 재미나게 설명을 좀 할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좀 원론적인 설명밖에는 되지 않을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저 그림에서 보면요. 제일 저희가 1차 시 때 설명을 드린 건데 파란색을 나타내는 것은 그날은 하락을 했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가져가시면 되고요. 빨간색은 그날은 좀 상승을 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강은 상승, 파랑은 하락.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빨간색이 길게 있으면 그만큼 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 흔히 말하는 뭐라고 하더라, 떡상 뭐 이런 느낌,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파란색이 길게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이제 큰 폭의 하락을 겪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 코스피 밑에 숫자가 좀 적혀 있어요. 뭐 이동 평균이라고 해서 혹시 글자 좀 보이시나요? 좀 작게 보일까봐. 네, 어쨌든 이동 평균이라고 해서 5, 20, 60, 120 뭐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건데요. 색깔별로 이제 매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5 적힌 거는 최근에 5일의 평균을 나타낸 이런 선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120일은 120일의 평균을 이어서 만든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게 이동 평균, 저 선이 나타내는 게 그 날짜와 관련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시간적인 이런 부분이고, 5는 말씀드렸다시피 5일의 평균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에 흐름을 나타내는 거라 보면 되고, 120 같은 경우는 120일 선이니까 굉장히 중장기, 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보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 우리 흐름은 굉장히 좋지 못하고 약세를 띠고 있었고, 네네. 네. 아까 하락세를 아까 네. 뛴다 했는데 딱 저 선을 보니까 바로 이게 그렇죠. 캐치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큰 흐름을 나타내는 구간이 저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모습을 보지 않더라도 대충 진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5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는 살짝 올랐다가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좀 점핑을 하는 이런 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정말 이런 내용들은 어른들한테도 투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사실상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예,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투자에 참여를 하시니까 굉장히 저도 조금, 사실 저걸 보기만 봤지 네. 정확하게 뭘 나타내는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네, 오늘 새로 알았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저런 거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다, 차트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 기회도 포착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이제 설명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어쨌든 최근의 움직임은 정말 좋지 못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그림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이제 코스닥입니다. 아까 말했던 좀 작은 기업들, 중견 기업들 이렇게 모아놓은 그림이고, 흐름이 비슷해요. 네, 흐름이. 대기업이 내려가니까 이제 작은 기업들도 같이 내려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어쨌든 미국과 뭐 동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상위권에 있으신 분들은 수익을 좀 내신 것 같던데, 정말 대단하다라고 한 번 더 전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위 랭킹에 들어간 친구들에게는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도 저도 한번, 너무 궁금해요. 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투자라는 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에게서도 투자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지, 네, 그런 것들을 꼭 답변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받고 같아요. 싶고요. 네. 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락한 친구한테도 좀 이제 네. 그런 건 좀 실례입니까? 그럼 좋은 것만 하겠습니다. 네네. 네, 뭐 굳이 뭐 네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뭐 어쨌든 모이니까 네네. 일단 뭐 잘 못한 친구는 이제 다음에 더 열심히 사실 못했다고 할 것도 없어요. 저희가 맞습니다. 뭐 잠깐의 이 3주 동안의 수업으로 뭔가 대단한 결과를 얻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 모의 투자를 통해서 실전 투자를 위한 예행 연습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1, 2, 3등 이렇게 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투자했던 어쨌든 30개 기업들 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제가 질문도 드릴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대다수 좀 투자했던 기업들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 거고, 제가 얼핏 보더라도 좀 가장 많은 투자가 나왔던 기업이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저도 그냥 왠지 삼성전자는 우리 믿고 보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뭔가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뭐 네, 이런 그런 게 막연한 기대감에 네, 아마 맞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그 그림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삼성전자 근데 그 믿었던 기업이 어쨌든 좀
배신을 하는 네. 이런 내용의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을 조금 깎아내리는 이런 움직임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왜 투자했어요? 혹시 이렇게 네, 많이 혹시 삼성전자를 투자한 친구가 있다면 왜 투자를 했는지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엄마와 함께 골랐다라든지 또는 뭐 내가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뭘 했다라든지 그런 자기 투자의 이유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네. 맞습니다. 낙엽지구. 네네. 많이 믿었군요, 삼성전자를. 네. 대부분 아마 친구들이 삼성전자를 매입했던 이유는 그냥. 뭐 그냥 친구. 근데 그냥 네 어. 이게 뭐 실질적인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란 이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기업이라서 엄마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라는 네네. 그런 답변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마 가장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네. 좋다고 했다. 그런 맞습니다. 이야기만 듣고 투자를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 네, 제가 2차 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루머성, 소문성,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단순 투자는 가장 경계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명해서 네, 뭐 그렇네요. 그렇죠. 유명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중에 유명해서. 이런 근거는 굉장히 제가 박수를 드릴 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투자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는 틀린 투자가 됐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올바른 접근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를 한 친구들 위주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혹시나 기대했던 게 뭐 요즘에 갤럭시 뭐는 신규 시리즈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는 아니면 경쟁사인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이런 예측치가 있어서 이런 것들까지 나왔다면 굉장히 고급 답변이 되겠죠. 설령 투자 결과가 달랐더라도. 네. 그렇네요. 근데 그런 보통 건 정말 진짜 시장을 살펴보고 투자를 그렇죠. 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그만큼 남들보다 한 번 더 둬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답변이어서 그래서 아마 59,000원대였기 때문에 6만원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접근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대목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일 텐데요. LG 엔솔 뭐 이렇게 채팅창에서도 많이 나타났었는데 LG 엔솔 뭐 좀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LG 네.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프만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올라간 느낌도 있는데 네네네. 네, 과연 우리 친구들이 LG 엔솔 이렇게 아마 그때 저희 수업할 때는 LG 엔솔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친구도 아마 있었던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하네요. 지금 우리나라 2등주인데요. 2등주의 결과와 움직임이 어제도 삼성전자보다 더 나았다. 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업종 자체는 네, 다르지만 어쨌든 결과는 좀 다르게 나타났고요. 그냥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 한 친구들도 몇 명 은근히 있긴 있어요. 많아요. 네, 은근히 몇 명 많고. 있어요. 혹시 뭐 이유를 뭐 있다면은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쭉쭉쭉 우리 기업과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할 건데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나온다 하면은 내가 투자한 이유를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이유나 그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조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매입하신 친구 중에 어쨌든 한 분은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결과가 집계가 됐어요. 지금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삼성전자보다 나은 투자가 됐었고 제가 그때 얼핏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등 투자가 좋은 것은 맞지만 오히려 2, 3등 투자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대목에서 좀 접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왜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사실 알 것 같아요. 왜요? 사실상 우리 투자금 자체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저렇게 45만 원대 맞아요. 매입을 하려면 최대 2주밖에 안 되거든요. 어. 그럼 다른 거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결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선택의 기로에 저도 처음에 주식을 할 때 그랬거든요. 네. 뭔가 주당 많은 맞아. 주수를 가져야 되는 게 좋은 건지 네. 좀
비싼 주식을 한두 개만 가져야 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고민도 투자하기 전에 조금 아마 우리 친구들이 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적은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가 나쁘지는 네, 않았었다. 우리 나영 친구가 전기차가 일반화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투자를 했나 보네요. 정말 지금 대단한 답변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전기차 일반화된다는 뉴스가 요즘 최근 일주일에도 사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과 반등이 같이 나왔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접근을 하셨다라고 나영 보면 친구는 될것 같고. 똑똑하게 생각을 하고 아마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너무 또 이제 네. 많이 시간을 할애하면 안 네, 되니까.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사실상 간간히 보여요. 네. 근데 SK 하이닉스를 투자하지 않은 이유가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로 몰렸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는 일 자체가 삼성전자와 유사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2등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2등보다 1등 기업에 투자하자 뭐 이런 마인드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단가 자체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접근하기에는 삼성전자가 5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심리적인 이런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네. 맞나요, 여러분들? 네. 혹시 SK 하이닉스를 투자한 친구가 있을까요? 그 친구든 뭐 어떤 친구든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재영 친구가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번 수업 때 모의 주식 투자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투자하셨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도현 친구 SK 하이닉스 했나 보네요. 아, 그런가 보네요. 그럼 그 이유를 좀 같이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했는지. 네. 네, 친구들에게 이게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점을 굉장히 장점으로 생각했었다. 그래서 투자를 네, 했다. 네. 뭐 그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유사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기업이라고 했는데 최근 일주일의 모습 보면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투자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할 때 비슷한 업종은 같이 움직이는구나. 반도체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도현 친구는 선생님 저번에 선생님이 2, 3등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친구예요. 네. 네. 뭐 귀 기울여줘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2, 3등 투자가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2, 3등에서 뭐 좀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 엔솔은 비싸서. 그렇죠. 이게 제가 생각해도 아마 가장 큰 내용이지 이유였나 않아. 보네요. 예. 맞네. 그다음 기업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되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면은 이것도 되게 없어요? 비싸요. 네. 되게 네네. 비싸기 때문에 아마 한 주 투자를 했다면 한 주밖에 못 샀을 것 같은데. 59명, 거의 6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 중에 네, 혹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있나요? 단 한 명도 없네요. 단 한 명도. 그래요. 네. 아마 이제 요거 한 주 사면 다른 걸 못 사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만큼 어쨌든 투자금. 있어요. 은성이 있네요. 저요. 그래요? 은성 친구 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래요? 이거 안 나타난 건가? 어, 혹시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한 이유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오히려 반대로 30개 기업 중에서 제일 비싸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일 비싸기 때문에. 계산하기 네. 싫으니까 하나만 사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야기도 뭐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네. 엄마가 100만 원 맞춰라고 했기 때문에 음. 그냥 가장 근접한 걸로 100만 원 이제 맞춰서 네. 그랬나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금을 내가 얼만큼 갖고 있는지도 사실상 진짜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렇다. 기업 투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나 모의 투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금액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네, LG화학. 네, LG화학 같은 경우도 어쨌든 50만 원 후반, 60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신 것처럼 단 하루도 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단 하루도. 맞네요. 네. 최근에 다 파란색인데요. 네네. 그렇게 조금 슬펐다가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뭐 빨간색으로 살짝 올라가는 듯 하더니 네. 연일 계속 파란불이 이렇게 있네요.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화학 계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가에 대한 이런 내용도 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변동성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름에 대한 뉴스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뭐 좋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하락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가랑 뭐 무조건적으로 이제 관련된 기업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좀 연관성은 있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어서 LG화학은 그렇게 또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신 것 뭔가 같고. 화학보다는 네. 미래 에너지가 화학 쪽보다는 전기차나 배터리 쪽에 좀 더 네. 우리 아이들이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다음 거는 현대차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차 뭐 신형 그랜저 나온다, 뭐 이런 것들 뉴스 기사도 조금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LG화학이라는 기업보다는 덜 내려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차 시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모의 투자는 덜 내려간 종목을 찾는 게 투자 승부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주일간의 하락세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 방어를 좀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투자한 친구들이 몇 명 있나 봐요. 현동이랑 시우 이렇게 뭐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도 현대차 투자를 좀 했거든요, 지금. 아하. 근데 여기 아까 가르쳐 주신 이게 줄로 된 저거를 보니까 네. 그래프라고 할까요? 네. 저 선을 보니까 아까 거는 그래도 약간 하향 곡선이었던 것 같은데 얘는 그래도 조금 완만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곡선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저렇게 완만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파란색 선, 저기가 이제 좀 긴 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현대차를 했나 봐요. 민준이도 했고 진한이도 했고 호영이도 했고 이유는 1년을 바탕으로 오. 방어를 잘해서 굉장히 뭐 고급스러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1년치를 다 봤나 보네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한 2, 3개월치인데요. 1년치 보시면 정말 방어를 현대차가 굉장히 잘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준이도요. 그래프를 보고 7일 만에 오를 것 같아서. 그렇죠. 왜냐면 최근에 보면 좀 내렸을 당시에 우리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분석을 하고 많은 친구들이 투자를 네. 했네요. 네. 과연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기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같이 묶어서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네. 기업은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대충 봐도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렸을까요, 여러분들? 뭔가 이게 네. 좀 네이버 뭐 이슈가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왜 많이 내렸을까요? 네. 왜 혹시 뭐 의견이 있을까요? 내려갔다는 그런? 네이버 크롬이 더 유명해져서? 그렇죠. 구글. 다른 검색 네. 그런 것들이. 네네네. 구글 때문에 내려간 것도 있고요. 요즘에 사실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런 광고성에 대한 이익 확대도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이런 것들이 얼만큼 지속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빈이나 나겸 친구가 논란이 있어서 누구한테 사기당해서 뭐 이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뭔가 우리 친구들도 이 네이버라는 기업에 대해서 귀를 네. 열고 뭔가 정보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잡음이 좀 있는 거는 주식 자체가 굉장히 흐름이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거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네, 삼성 SDI 이거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흐름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좀 다릅니다. 같은 업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업종이면 비슷하게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투자해서 저는 유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해서 같은 반도체 기업이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차별화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을 좀 더 세밀하게 전 살펴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쨌든 SDI보다는 더 이제 상위에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이런 주가의 차이에서도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자체는 좋았지만 전기차 차 안에서도 차별화가 극심하게 나타났다. 그만큼 투자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기아 마찬가지죠. 예. 현대차는 방어를 잘했는데 기아는 생각보다는 좀 그렇지 못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프의 네네. 길이가 엄청 길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올라간 날도 있는데 갑자기 훅 떨어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같은 업종에서도 차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주일은 굉장히 지옥 같은 이런 일주일이지 않았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 네, 여러분들 카카오는 네이버와 같은 이런 인터넷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같이 가는. 참 이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요. 올라갈 때는 같이 안 올라가요. 같이 안 올라가요. 이익이 날 때. 내려갈 때는 신기하게도 같이 내려갑니다. 네, 이거는 그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좀 적용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만의 이런 악재가 카카오에도 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카카오만의 악재가 네이버에도 좀 많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좋은 거는 그 개별 기업에만 적용이 많이 됩니다. 같이 안 올라가고. 네, 그래서 투자하기 참 어렵다. 이런 내용. 네. 저희 지금 채팅방에 그 목소리가 자꾸 끊긴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은 어떠신가요? 목소리가 끊겨 들리시나요? 아니면 잘 들리시면 오라고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잘 들리나요? 잠깐 그렇게 들렸었나 보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다 괜찮죠? 그럼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기업이 보통 한 개에서 세 개 정도로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저의 경험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30개 중에 제가 3개를 골랐으면 사실상 27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설명을 할 때 사실 좀 지루한 내용이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심 있었던 이런 내용이 제가 아니기 투자한 게 때문에. 아니면 그죠? 네네. 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도 친구들 투자한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뭐 좀 귀 기울여 주시면 그렇게 뭐 길게 설명을 안 할 테니까 뭐 좀 집중력을 조금 더 한번 발휘해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셀트리온입니다. 네, 셀트리온 지금 보면 바이오 회사인데요. 어쨌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부 다 하락세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앞서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현대차는 방어를 잘했다는 표현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바이오 종목들 좀 전에 뭐 카카오 네이버는 하락 방어를 못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바이오 종목 셀트리온은 줄기차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하나 제가 하고 네. 싶은 게 있는데요. 저기 보면 거래량이라고 선생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아까 보여주신 것과 비교했을 때 네. 거래량이 엄청 아까 카카오는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셀트리온은 거래량이 그거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네네네. 그럼 이 거래량과 이 주가의 반영도 조금 차이가 있는 비례나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그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시장에 관심을 많이 뽑아냈다라는 평가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안 좋은 뉴스가 아니라면 거래량이 많은 것은 굉장히 좀 추천하는 바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무리 맛집이라고 해도 손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러네요. 예, 주식시장에서도 거래량이 많거나 저기 보여져 있는 거래 대금이 많은 거 이런 위주로 그럼 그런 투자를 거를 하시는 게 초보자인 경우는 사실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좋은 회사구나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맛집에 사람 많이 몰리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네, 되고. 찰떡 같은 비유였습니다. 아, 예. 네. 자, 그럼 바로 다음 삼성물산 가보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 제가 뭐 레미안 뭐 이렇게 좀 쉽게 설명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 인상이 또 발표가 됐어요. 8월 그 지난주 금요일에 0.25%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를 또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다운된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혹시 뭐 삼성물산도 투자하신 친구가 있나요? 레미안 이렇게만 듣고? 그런 이것도 했대요, 동윤이. 그렇죠. 맞나요? 뭔가 모를 안정적이고 오른 날이 많아서 네 이런 것들 근데 이게 굉장히 감각적인 투자다라고 저희는 이제 좋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뭔가 좋아서 이게 뭔가 좀 불투명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약간 경계하는 게 좀 좋습니다. 네 느낌적으로 투자하는 거.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 한번 보고 좀 쉬었다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왜냐면 나열식으로 30개의 기업이 검토가 될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현대차는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갔는데 현대차에 들어가는 부품 현대모비스는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안 궁금합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요, 저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뭐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 상상이 아니죠. 왜 네.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고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제가 오늘 좀 질문 너무 많이 드리죠. 나연이도 제가, 궁금하대요. 네. 그냥? 제가 오늘 마지막 차시니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네. 현대차에게 돈을 빌려줘서 고장이 많이 나서 기술의 차이? 정말 다른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네네. 자, 현대차는 이미 만들어진 차를 판매하는 이런 완성차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는 부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완성차랑 이런 부품의 이런 우리가 수익이 들어오는 이런 시기가 우리가 회사 운영을 할 때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걸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현대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 거는 현재 맞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그랜저를 산다, 아니면 아반떼를 산다, 소나타를 산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대기가 길어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렇게 많이 걸려요? 요즘에 거의 1년 정도 걸리는데 내가 부품을 산다 이런 거는 1년 정도의 차이가 그렇게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차의 차이에 의해서 매출 인식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는 많이 팔리고 이런 효과들이 뉴스에도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몰리는데 부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미 부품은 타이트하게 잘 조정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홀딩스부터 하면 네, 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한번 볼 거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주식 투자왕에 대해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빨리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뭐 역시나 뭐 지금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 뭐 철강에 대해서 큰 변화가 또 없었기 때문에 좀 재미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았나.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빠르게 패스 한번 네.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금융입니다. KB금융. 그래서 이제 아예 다른 업종 금융 이제가 나왔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은 상승을 하다가 내려갔어요. 어쨌든 최근에 금리 인상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금리 상승기에는 금융업종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락 방어에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힌트를 드렸던 이런 투자처가 어쨌든 좀 잘 맞아 떨어져서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KB금융 다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신한지주인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아요. 평탄하게 움직였던 것 같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땐 앞서 봤던 네이버나 카카오보다는 나은 투자가 되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업체, 이제 기름 관련된 이런 업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변동성은 좀 있었으나 어쨌든 다른 기업들보다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유가 자체가 어쨌든 급락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기름값이 또 다시 약간 스멀스멀 또 올라오려는 이런 또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이 자체가 어쨌든 끝나지 않은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거 한 친구들도 좀 있나 보네요. 네, SK 이노베이션 있었고 그 다음은 SK입니다. 네, 그냥 SK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SK 이노베이션을 투자를 한 친구는 있어도 그냥 SK는 투자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아도 그냥 SK는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게 SK의 계열의 모든 수익을 종합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개별의 기업들을 예측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SK텔레콤, 뭐 통신회사가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정유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SK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네요. 네. 그렇네요. 네, 자, 네. 그럼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LG전자. 네, LG전자는 왠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있네요. 바로 네. 화면에 띄었습니다. 네, LG전자 조금씩 보이고요. 지우 친구도 있고. 네, 맞습니다. LG전자가 강은 친구도 있고.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고 많이 들었던 기업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그 중에 그게 삼성전자만큼 네. LG전자도 좀 그렇게 접근이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아마 삼성전자의 경쟁 상대를 앞서 나왔던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LG전자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삼성 제품, LG 제품 이렇게 크게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아니면 난 LG전자로 가겠다 이렇게 좀 편하게 좀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투자 내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좋지 못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좀 상대적인 투자, 경쟁사 투자에 대한 전략은 저는 뭐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KB금융, 신한지주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거는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신규 상장주라는 뭔가 좀 약간 어려운 용어긴 한데 좀 그 특유의 이런 좀 발목을 잡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융업종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카카오뱅크만의 문제가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업종은 잘 방어를 했는데 이 카카오뱅크만큼은
혼자 이렇게 툭 떨어져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은 1시 35분 기준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그때 저희가 PT가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오늘의 종가를 기준으로 수익은 결정하게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과는 바뀌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다음은 강원랜드입니다. 네, 이제 그 1등부터 20등까지의 순위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테마성으로 10개 종목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랜드 카지노 하는 국내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코로나 자체가 어쨌든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재확산이 중단이 된 건 아니에요. 아마 중단이 되진 않겠죠, 아무래도. 그냥 아마 같이 계속 스물스물. 갈 것 같아요. 우리가 감기를 같이 달고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 어쨌든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런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기업들도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여름 휴가 성수기에 맞춰서 충분한 소비가 나타나고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카지노 업체 뭐 생각보다는 좀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콘서트에 대한 이런 하반기 기대감, 내년도에 대해서는 더 이제 오픈이 될 것 같아요. 해외 일정도 이제 소화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살짝 올랐다가 미국에 대한 영향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하나투어입니다. 네, 하나투어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여행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리오프닝 되면 여행 가고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살짝 막힌 것도 있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 나왔던 환율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해외 일정 이렇게 여행 가려면은 달러를 바꿔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시금 이제 그런 것들을 철회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투어 여행사는 크게 변동 없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은 호텔신라. 네, 호텔신라 마찬가지죠. 하나투어에 의해서 호텔신라 면세점 업체이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갈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면세점도 크게 변화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갈 일이 좀 줄었다는 것은 어쨌든 항공 이런 티켓팅에 대한 수요도 많이 줄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행기 탈 일이 줄어드니까 어쨌든 뭐 여행 갈 일도 줄어들었고 면세점 갈 일도 줄어드는 뭐 그런 내용이 이어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유니슨.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친구들이 유니슨이라는 회사를 투자를 조금 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분석을 해봤을 경우에 어쨌든 남은 금액을 저희가 또 투자해야 된다는 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액의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니슨이 많이 포함됐을 것 같고, 그리고 좀 가격이 좀 가볍다 보니까 접근하기도 좀 쉬웠을 것 부담스럽지 같습니다.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부담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유니슨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유니슨은 결과론적으로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이 최근 일주일간 계속적으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 이런 거 기후에 대한 내용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도가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풍력이나 태양광, 수소 이런 데서도 언급이 계속 될 거라서 흐름은 좀 좋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은 두산 퓨얼셀, 뭐 수소나 연료전지 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테마성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의 네임은 아예 다르지만은 비슷한 방향 잘 흘러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CS 윈드 풍력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가장 최고 좋았던 투자 종목 중에 하나지 않나. 네, 일주일에 보시면은 네, 내려가죠. 곡선이 상향 곡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정말 좀 유일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CS 윈드도 간혹 좀 보여요. CS 윈드 있습니다. 네. 네, CS 윈드 보이고, 지금 이제 투자해서 상위권에 랭크된 친구들이 유니슨이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요. CS 윈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마성 투자에서 이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투자왕 주변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그날은 조금 내려갔지만 이 최근에 일주일의 모습이 계속 올라갔죠.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있으신 친구가 있어요. 어쨌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좀 발견할 수 있었다. 네, 일주일간의 시장은 좋지 않았지만 이쪽 테마를 선택한 친구들은 굉장히 수익률 좋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특이하게 OCI 이런 태양광 회사는 왜 떨어졌을까요? 딴 거 풍력, 수소 이렇게 비슷한 거 다 올랐는데. 최근 날씨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상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렇지만 태양광 크게 또 이유는 없었습니다. 네, 이유는 없었고 그 전에 이미 많이 올랐던 내용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제 숨고르기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저희는 하는데요. 풍력과 이런 수소 쪽이 지난주에서는 가장 눈에 띄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고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의 랭킹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두 눈 뜨고 저희가 이 경제투자왕 프로젝트의 대망의 투자왕을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뒤로 보이시는 이 PT 화면으로 다 공개가 될 거고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카톡으로도 저희 공개를 다시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뒤로 나가고 있죠. 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아마 랭킹 순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저거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볼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랭킹 순위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해 보았고요. 지금 1위를 기록한 친구는 배현지, 현지. 네, 6.5% 무려 6.5%나 수익을 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네, 다 같이 한번 박수를 한번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현지 친구 있나요? 손 한번 흔들어. 네. 혹시 오늘 실시간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나요? 현지 친구가 있으면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채팅창으로 편하게, 있으면 네.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배현지 친구는요. 어떤 종목을 투자했는지 지금 뒤에 보시면 보이시는데요. 대한항공을 13주 샀고요. 호텔신라를 5주, 하나투어를 6주 이렇게 3가지 종목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균형 있게 잘 선택을 했다라 보고 있고, 이 친구는 리오프닝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결과는 쪽으로는 6.5% 가장 네. 높은 수익률을 100만 냈고요. 원을 투자를 해서 총 네. 이게 지금 100만 원이 아니죠. 잔액 빼고 97만 그렇죠. 4천, 훨씬 더 높은 네. 수치죠. 그렇게 따지면. 총액이 결과론적으로 106만 5,100원이 네. 수익률로 잡혔습니다. 본인들 순위는 뒤에 보시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 이름과 랭킹이 지금 금액을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금액 순으로 랭킹을 했고요. 뭐 안 보이시면 카톡 통해서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현지 친구는 지금 없는 것 같고 음. 혹시 한다솜 친구는 있나요? 혹시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솜 친구 지금 참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어디 있어요? 혹시 카톡으로 그 채팅방으로 참여를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투자를 한 이 기관이란다. 그죠? 8등인데, 그 자기 랭킹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솜 친구는 두산 퓨어셀, 하나솔루션, 유니슨, 이렇게 해서 총 105만 8,970원을 수익률을 얻으셔서 2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다솜 친구 왜 이 업체를 요거를 선택을 했는지 네, 궁금합니다. 혹시 채팅이 가능하면 대답을 부탁드리고요. 3등으로는 박한별 친구예요. 아마 지금 참여를 못했을 거고요. 한별 친구는 유니슨, 하나솔루션 이렇게 2가지 종목에 투자를 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3가지 종목을 투자를 해주셨는데 2가지를 한 친구도 있고요. 한 가지 종목에 소위 말해 몰빵이라 하죠. 한 가지 종목에 투자를 한 친구도 있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보다는 어쨌든 수익률이 좋고요. 지금 저희 뒤로 랭킹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화면은 랭킹 순으로 있는 거고요. 제일 첫 번째 이름 적혀 있는 친구는 100만 원을 넘겨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1등은 배현지 친구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순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이 선택한 수량과도 맞는지도 한번 보세요. 네. 혹시 억울한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난 이렇게 많이 사지 않았는데 많이 샀다. 네. 자, 그럼 3위는 박한별 친구였고요. 4등은 선생님 누굴까요? 4등은 임수빈 친구입니다. 임수빈 친구. 네, 임수빈 친구는 어떤 종목을 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한항공과 JYP 그리고 하나솔루션을 매입을 했고요. 어쨌든 하나솔루션, 유니스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테마성에서 이 상위 그 랭크를 하신 분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1위부터 20위 기업보다. 네,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뭐 JYP나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 네네. 혹시 수비 친구 있나요? 보통은 지금 뭐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친구도 있고 유튜브로 참여를 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다 다양해서 아마 실시간으로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수빈 친구 네네 그러면 우리 수빈 친구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대한항공 JYP 하나솔루션 이렇게 해주셨어요. 일주일이라서 투자 수익이 좋은 신재생 에너지로 일주일이라는 그 기간도 고민을 맞습니다. 하면서 투자를 했군요. 맞습니다. 네. 좋아요. 굉장히 멋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본인들의 등수를 네.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저희가 투자왕을 뽑을 때 50% 50%를 합산을 합니다. 이 50%는 지금 이 투자왕 50%고요. 나머지 50%는 우리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사실 모의잖아요. 실제로 우리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모의로 해보면서 나는 이런 투자를 했는데 이런 씁쓸함을 맛봤다 하면서 조금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좌절하거나 뭐 잠을 설치거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5등을 한 친구도 있어요. 5등까지는 저희가 한번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5등은 선생님 누구입니까? 다은이. 다은 네. 친구 있나요? 허다한 친구는 LG 에너지 솔루션, CS 윈드, 유니슨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 친구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 주를 사면서 큰 거를 하나를 이렇게 딱 사고 나머지 짜잘짜잘한 돈들을 이렇게 맞아요. 100만 원 가까이 채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허다은 친구 있나요? 자, 등수는요, 저희 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나오고 돼 있다라고 있어서 보시면 돼요. 네, 네. 우리가 참여한 친구가 59명의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 설명해 드리기엔 조금 그렇고 1등부터 5등까지는 지금 어떤 종목을 샀는지 그리고 5등까지의 명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흐려서 안 보이는 부분은 카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러면 뭐, 선생님 네, 뭐 또 다른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이런 투자 내용을 이렇게 한번 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똑같은 종목으로 똑같이 한 거는 없었다. 네, 모든 투자자분들이 보는 시각과 내용은 다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아까 뭐 잘 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너무 좀 손실이 많이 났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나의 그냥 체험이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전을 하기 위한 우리 모의였습니다. 맞습니다. 연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경제 투자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퀴즈 공부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퀴즈에서 점수 내시면 되니까 너무 굉장히 좀 마음을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왕 그리고 퀴즈왕 두 개의 합산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요. 자, 그 장학금은 대상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부산강력시 교육감상과 상금이 50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금상은 국제신문 사장상과 상금 20만 원, 장학금 2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은상은 장학금 10만 원, 동상은 5만 원 두 분이고요. 우수상 2만 원 두 분. 이렇게 푸짐한 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투자왕에서 나는 조금 아쉬운 점수를 얻었다 하는 친구들은 퀴즈왕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선생님 힌트를 하나 주시면 네.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 퀴즈 힌트 어떨까요? 네, 오늘 이제 퀴즈 준비를 하시려면요, 뭐 우리가 시작했던 이런 뉴스
기사 3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퀴즈 문제를 반드시 낼 거다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뭐 파월 의장이라든지 이런 거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이름을 기억해 두면 뉴스 기사 보실 때나 굉장히 많이 도움 되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가 달러가 최근에 올랐는지 내렸는지에 대한 언급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이제 퀴즈 힌트로서 감을 조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네네. 우리 그거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 키트? 지금 많은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 힌트를 체크를 잘 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참여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저희 점수가 어떻게 합산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드릴게요. 1등한 친구가 106만 5,1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6만 5,100원을 3만 점으로 환산을 해서 저희 퀴즈 왕과 점수가 환산이 돼서 합산된 그 점수로 등수가 차등이 돼서 1등부터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산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나는 높은 점수 받았다는 친구들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나는 조금 순위권에 못 들었다 하는 친구도 우리 충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알겠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퀴즈 대회는요 9월 3일 토요일 10시에 시작이 되고 사전에 50분 9시 50분에 접속을 하셔서 이것도 모의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들어가실 테니까 꼭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치기 전에 선생님이 오늘 이 1, 2, 3교시를 함께한 우리 친구들과 기념 촬영을 한번 하시고 싶으시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카메라를 좀 켜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네, 선생님이 요거 좀 한번, 네, 기념사진 한번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뭔가, 계시는 신안센터에 방문을 하셔도 좋고요. 나는 그때 선생님 들었던 사람인데요 하면서 찾아가셔도 되고요. 네, 다 맞습니다. 찍으셨습니까, 선생님? 예, 뭐 네네. 충분히 찍었고 네. 꼭 한번 놀러 오시면은 제가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 키트가 있거나 한마디 하실 친구가 있으면 화면에 이렇게 대고 우리 마지막 촬영을 한번 하고 끝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준비가 오늘 뭐 생각나는 뭐 이야기가 있다거나 어떤 키워드가 있다거나 추천해주신 어떤 키워드 시험에 나올 만한 퀴즈 대회에 나올 만한 뭔가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있다라는 게 있으면 그거 들어주시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 해볼 것 같아요. 우리 최나영 친구처럼 저렇게 지금 화면에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월 의장 이렇게 지금 적어 주셨죠. 객관식 주관식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힌트 많이 드렸나요? 뭐 드린 것 같은데 그죠? 네. 호영 친구는 저 센터 파일을 들었어요. 요렇게 뭐 들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수민 친구도 파산이라는 단어. 네, 자기 등수는 오픈 채팅방 또는 저희 뒤에 화면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남초 지원 친구는 경제. 힌트 말고 답을 드릴 수는 없죠. 그죠? 힌트를 드렸다면 그 힌트에 대한 답은 본인들이 다시 돌려보기로 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 자, 저희 기념사진 한 번 더 찍기 위해서 화면에 이렇게 비춰주시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카메라 켜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인준, 투자, 네, 인플레이션, 수빈 친구. 많은 이 키워드가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왔네요. 자, 촬영, 다솜 친구 뭐라 적은 거지? 2등! 다솜이 2등! 맞아. 맞아. 본인 2등 했죠. 자, 이렇게 다 들어주시고, 저희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검은 월요일, 파산, 곧 죽음. 자, 저희 촬영 됐나요?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5, 4, 3. 도현 친구? 좋아요. 2, 1. 유리도 좋습니다. V. 금리. 지훈 친구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촬영 됐고요. 자, 이렇게 캡처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이렇게 1, 2, 3교실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배경 지식이 많은 친구들이어서 너무 놀랬고,
저도 많이 더 노력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뭐 농담처럼 얘기하긴 했지만 진짜 뭐 센터 찾아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안내도 드릴 거고요. 인사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놀러 오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3교시 수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투자와 경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나요?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자, 수업 종료 이후에는 교육 만족도 조사가 여러분들에게 링크로 보내지면 꼭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채팅방을 통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계세요.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선생님께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서 우리 더 많은 경제 공부를 하면서 오늘의 이 수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수업이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었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이 시간 한번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카메라에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치면서 오늘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막 채팅을 올려주시는데, 네, 돈을 막 쓰면 훅 사라지는 거. 그런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진짜 주식에도 이익을 받았어요. 그래요? 투자할 때 써먹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모의 맞습니다.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선생님? 짝짝짝. 좋습니다. 퀴즈쇼 화이팅! 자, 퀴즈쇼에서 우리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보도록 하면서 다시 듣기 꼭 하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흔들어 주시면서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